안녕하세요. 드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북트레이닝 줌 강의에 오신 리더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진행자 강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을 위해서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트레이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2월의 책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라는 주제로 당신의 삶을 바꿀 9가지의 가르침을 강해 주실 김상문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 다이아몬드 디렉터 되실 그로잉업 그룹 리더님들, 보도셰퍼의 이기는 습관으로 12월 책 읽어주는 남자가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상문입니다. 한 주 한 주 하다 보니까는 벌써 이번 주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번 주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23번째 습관부터 30가지 마지막 습관까지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책 중에서 221페이지를 펴시고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셰퍼가 이야기하는 23번째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라입니다. 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평소에도 뭐 1박 2일이든 서코이터든 이 감사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역시 보도 셰퍼도 매사에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이거를 감사를 기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감사할 일 5가지를 확보하라는 소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의 반대는 용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걱정이 많다는 거에 반대로 용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역시 이렇게 좀 성공하고 이미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걱정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고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쉽게 내가 어떤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고 이기는 방법은 용기를 내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감사하는 거라고 네, 결론을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만이 감사할 줄 안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되면은 걱정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인데요. 그렇게 해서 윤여들 말했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도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은 또 사흘이 지나면 견딜만 해진다. 뭐 걱정도 마찬가지다. 태산처럼 덮쳐올 걱정도 시간이 흘러 한층 가벼워진다. 그러면 이거 왜 그럴까요? 두려움의 걱정의 크기가 힘을 한껏 부풀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커지는 걸 막아야 한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태도가 그 해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감사에 눈을 뜨면은 삶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진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이제 걱정이 찾아오고 어떤 확정되지 않는 미래가 불안이 이런 것들이 엄습이 올 때가 있는데요. 윤호들이 아주 명쾌하게 10가지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크게 걱정했던 일들 다들 우리 리더님들 있으시잖아요. 뭐 어떻게 되었는지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걱정했던 양에 비해서 일이 더 커졌는지 아니면 똑같았는지 더 적어졌는지 이 책에서는 평균값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5% 정도만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요. 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리더님들? 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라고 조언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저는 5번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가라. 우리가 이제 대화를 놔두고 또 우리 유산화의 비전과 어떤 좋은 제품들을 알려주다 보면은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시쳇말로 이야기하는 기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가면서 예, 그런 좀 긍정적인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또 7번에서 정말 좋은 말 같습니다. 우리가 유산화를 시작할 때도 이 일을 우리 유산화 이 업계를 의심하지는 않았죠, 리더님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렇죠. how 방법을 찾았죠.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에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예, 이렇게 이미 성공하고 부자인 분들은 명확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요. 224페이지인데요. 10번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일기 쓰기. 그죠? 성공일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기를 쓰다 보면은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최근에 저 유사는 아니고 하는 제 회사 업무에서 벌써 한 7년, 8년 됐는데 그 업무가 저 선까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도달하기 어렵겠다, 힘들겠다 생각했던 업무가 있었는데 당연히 저도 이제 그 산을 넘어본 적이 없었죠. 근데 최근에 그 산을 한번 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성공일기를 제가 쓰게 됐는데, 그러면서 어떤 성공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레벨업이 되는 좀 경험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도 꼭 감사일기 또는 성공일기, 뭐 거대한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거라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뭐 하나를 더 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감사일기 또 성공일기로 기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천 연습 중에서는 저는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3번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24번째 습관입니다. 나만의 재능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잔뜩 휘어지고 굽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나무 이야기로 이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잔뜩 휘어졌고 굽었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쭉 읽어보시면은 이 나무는 어떤 산에서 절벽에 아주 달랑달랑 겨우 달려 있지만은 그래서 비가 나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위치가 지금 나쁘고 하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고 보기에 따른 시선의 차이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 나무는 어느 그 나무보다도 좋은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큰 태풍이나 비바람에도 쉽게 자기의 몸을 숨길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나무 자체도 나는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단점이 아닌 강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것을 좀 발견하고 장점으로 승화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7페이지 소주제 보면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으로 살아가라. 어떻게? 우리가 왜 위너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의 주인으로 제3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소극적인 그런 삶을 안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 위한 건데요.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능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얼마든지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넘어가면요.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 다들 꿈이 있었지만은 누군가는 의사가 되고 싶었고 뭐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뭐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각자 자기 꿈이 있었는데 날 때부터 의사와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남달랐던 사람이 결국 그 직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죠.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어떤 자기만의 확실한 캐릭터 또 어떤 두리뭉실한 그 업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난 정말 외교관이 되겠어. 나는 무조건 뭐 40패스에서 뭐 검사 역할을 하겠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 되는 거 저도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만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20대부터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하고 운영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일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고 했을 때 7년 전에 이 유선아를 만나면서 제가 20대부터 꿈꾸고 이 일을 정말 그게 유선아인지는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돌아 보니까는 7년 전에 유선아를 만났을 때 뭐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고를 했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과 같이 좀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소주제로 가진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그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229페이지에 영어 회화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어, 그렇죠. 처음에 하다 보면 영어 회화가 익숙하지 않고 단어도 모르기 때문에 뭐 며칠 안 돼서 일주일 지나서 나랑은 영어 회화는 그렇죠. 울렁증도 더 생기고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면은 다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랬던 분들도 우연한 계기로 해서 뭐 미국에 뭐 교환학생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2원 비자 이런 걸로 취업을 간다든지 했을 때 정말 불과 1년 사이에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를 이 책뿐만 아니라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무작정 미국에
취업 비자로 호텔에서 일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 친구들을 봤어요. 이렇게 정말 어,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는 친구들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영어 회화를 못했던 사람도 어느 시점을 통해서 다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얕은 평가, 그죠? 그 사람이 영어 그 떤떠듬할 때 주변에서 야, 너는 영어는 안 돼. 영어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하지만은 타인의 그런 얕은 평가, 겨우 몇 번의 도전으로 자신의 재능을 판단하면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고. 그죠? 우리가 유산화를 시작할 때, 어떤 우리가 정보 전달 활동이나 이런 것들 안 해봤잖아요. 그죠? 이 사업의 비전을 전달 안 해봤잖아요. 기존의 어떤 생활이나 패턴에서는요. 처음엔 좀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이런 시스템 속에서 배움에서 수평 성장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는 수직 성장이 오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이야기나 그런 것들은 크게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같이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어, 어, 좀 이것도 저 생각과 좀 반대였는데요. 그 다음 소주제 보시면은 인내심이 언제나 재능을 이긴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인내심이 없으면은 뭐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요한 관건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자신을 믿고 인내하고 계속 수평 성장으로 내가 어떤 이렇게 지금 우리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뭔가의 정보를 얻고 내가 갖추지 못한 어떤 뭐 지능적이든 아니면은 멘탈적인 것들을 계속 키워가면서 나를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을 시켜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내 안에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되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어떤 사회적으로도 리더가 되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인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뭐 수학을 잘 푸는데, 그렇죠? 뭐 보상 프로를 잘 푸는데 아니면은 제품 연단을 잘하는데 아니면 신규 컨택을 잘하는데 각자 또 자기 재능들 뭐 탤런트가 있잖아요. 누구는 인내심이 좋아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재능이 될 수가 있고 솔직함이 재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230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그래서 재능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 없다면 재능을 만들어내면 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에 재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내가 좀 인내심이 좋아 남들에 비해서 그러면 인내심에 제가 재능이 있는 거예요. 참고 좀 견디는 힘이 좋은 거예요. 남들보다 좀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그러면 그 솔직함이 자기의 재능으로 그냥 이름을 재능 딱 붙이면 된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실천 연습으로는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1번, 2번, 4번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25번째인데요. 내어주고 용서하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현명한 여인의 이야기로 그 내어주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어찌됐건 그 어느 현명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어떤 그 소중한 거, 본받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내어주고 용서하는 그거를 본받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233페이지 보시면은 소주제로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흘러간다고 흘러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데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목표다. 그렇다면 여유 있다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로 묻고 있습니다. 삶은 제일 마지막 줄인데요. 삶은 에너지가 흐르는 동안에만 존재할 수 있다. 흐름을 중단시키는 사람은 자연의 법칙을 침해한 것이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활력을 얻는다라고 자연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느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꼭 나만 알아야지, 뭐 우리만 알아야지 하면서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더 확장되고 파생되고 커지지 않는다고 자연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변에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내어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지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다. 그렇죠? 주고받는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날수록 관계는 풍요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여유를 달성하고자 하면은 남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도우면 된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죠? 네. 우리 보상 플랜 바이너리 방식에서는 이렇게, 그죠? 우리는 파트너가 딴 거 없습니다.
파트너가 부자가 되게 도우시면은, 그렇죠? 물질적인 여유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유선나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맞다라는 또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축복을 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어떻게 성장하고 하면서 멋진 리더가 되어서 그렇죠? 주변에 저 사람 정말 벤치마킹 하고 싶고 따르고 싶다. 저분은 참 좋다라고 그런 느낌이 드는 선한 영향력, 그죠? 주변에 도움도 주고 그런 영향력을 뭐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목에서도 얘기하지만 용서하라, 그죠? 남을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우리의 에너지 흐름을 더 저해하는 요소는 없다라고 또 자연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은 무엇보다 자신을 겨냥하고 몸을 아프게 하고 생명을 단축시킨다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용서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부모님을, 배우자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러면서 많은 윤호들이 용서하기 방법으로 꿀팁을 여기서 바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편지 쓰기를 추천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직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좀 밉거나 좀 이렇게 응어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편지 쓰기를 통해서 그 밑에 보면 이메일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쓰는 자체로서도 상대를 사과하고 어떤 그 에너지 흐름을 좋게 하는 용서의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습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어주고 용서하라. 원하는 행복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39페이지 26번째 습관인데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어떻게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갑고 현명하게 다뤄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난한 농부에게 찾아온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하면서 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황금알 낳는 거위 이야기는 넘어가고, 네,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이 농부가 황금알 낳는 거위가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을 텐데 처음에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마음으로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받았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또 점점 욕심이 생기죠. 저 거위에 배를 바르면은 황금알이 뭐 100개, 200개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교훈으로 주는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거위를 절대 죽이지 말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거위라고 하는 거는, 어, 우리가 어떤 빚을 지는 게 아니고 저금하고, 그렇죠? 저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기 때문이다라고 뭐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님들 오늘 하루에 황금알을 혹시 낳는 거위를 죽이지는 않으셨죠? 네. 그렇게 하면서 입증된 진리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진리요? 돈이 생기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요? 지출 아니면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이 돈에 있어서는 이 문구가 제일 저도 마음에 듭니다. 24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인데요. 고정자산을 구축하셨습니까? 리더님들? 아니면 당장 내다 팔아도 사는데 하등 지장 없는 물건들을 구입하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리셨나요? 네. 부디 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으로 팁으로 두 개의 계좌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른바 거위 계좌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 이야기하는 황금을 낳는 거위처럼 이 거위 계좌에는 우리 소득의 10%를 이 계좌로 자동이체 넣어서 절대 건드리지 않는 계좌. 그죠? 이게 말 그대로 황금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죠. 이자를 만들 테니까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즐거움 계좌라고 했습니다. 이 계좌도 우리 소득의 한 5에서 10%를 넣으라고 했는데 자동이체로요. 이 돈은 일만의 죄책감도 느끼지 말고 지출하는 그 나를 위해서 쓰든 뭐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친구 밥을 사주든 예, 즐겁게 쓸 수 있는 계좌로 이 정도의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좌를 만드는 것이 유료들의 공통된 저축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연봉이 인상되면은 인상분의 50%를 아까 서두 이야기했던 거위 계좌에 넣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유산화에서 소득이 작년 대비 많이 소득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은 그 는 거의 50%를 다시는 출금하지 않을 우리 황금알이 되어줄
그 거위 계좌에 송금을 하고 부자들은 이 돈에 대해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태도는 저축성 계좌에 든 돈이 당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아까 서두 이야기하는 거위 계좌에 내가 돈을 넣었어요. 그죠? 내 수입에 몇 프로를 넣고 인산된 연봉에 어느 수입을 돈을 이체시켰어요.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꺼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한테 줘버린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속 편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43페이지 제일 위에 저도 이 말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그죠? 모으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공감하시나요? 저는 여기 좀 덧붙이고 싶어요. 절약도 좀 해야 되고 그죠? 반대로 어 지금 수입에 만족하면 안 되고 더 수입도 늘리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244페이지에 누구나 돈과 관련된 지능과 학습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돈이 삶의 난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돈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돈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실천 연습은 우리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 내용을 다 했던 이야기예요. 1번부터 4번 모두 정말 실천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27번째인데요. 자신에게 선물하라고 합니다. 뭐를요? 시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면 어떤 시간일까요?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포텐 터지게, 그죠? 수직 상승하게, 펄할 수 있게 수평 성장을 하면서 기다려주는 시간을 여기서는 그 시간을 본인에게 선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능력보다 인내심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와 같이 또 연결되는 그런 습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나무 재배하는 농부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지하경이죠. 예. 채 4년 동안은 뭐 자라지가 않아요. 이 대나무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 배우고 익히면서 수평 성장만을 하고 수직 성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요. 그건 다 누구마다 성장의 시기는 다른 거기 때문에요. 저희 부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이 대나무는 4년이 채 끝나 투자가 들어가겠죠. 매일 어떤 관리를 해주고 키워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나면은 90일 만에 20m가 자라서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네. 아마 우리 리더님들 중에서도 아직 내가 폭풍 성장, 포텐 터지는 성장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그런 습관, 조바심 내지 않고 시간을 선물하는 습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위너들은 말하죠. 알고 있죠.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은 또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늘 영입 제한을 받는다. 그쵸? 음,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유산하면서 뭐 영입 제한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실버에서 골드 시절에 어느 좀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잡지에서 이제 뭐 주목할 뭐 리더 해가지고 잡지에 한번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잡지를 이제 타 업계에서 사람들이 보고 그때 한 여러 군데에서 저희 부부를 좀 데려가려고 했던 그런 좀 생각이 났었는데요. 맞습니다. 내가 가치를 인정받고 열심히 한 거 있으면은 내가 내 스스로 이직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나의 어떤 능력, 그렇죠? 아무리 나의 어떤 능력을 바리주머니에 송곳으로 숨기려고 해도 그 송곳으로 숨길 수가 없잖아요.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248페이지의 소주제로 5분 후도 중요하지만은 5년 후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에게 그것을 만들어낼 시간을 주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어떤 일기요? 뭐 감사 일기도 있고 무슨 아까 성공 일기도 있고 많잖아요. 이번에는 5년 일기를 위너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쓴다고 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도전의 결실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긴 시간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 지하경처럼 그죠? 그래서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처럼 자신을 정성껏 가꾸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인내와 기다림을 바탕으로 장기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희 부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도 하다 보면 중간중간 흔들리고 방향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다운될 때도 있고 힘이 날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저는 봤을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목표를 길게 끝을 보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한테 긴 시간을 줬죠. 선물을. 어, 짧게 뭐 1, 2년 하고 끝낼 거 아니고 3, 4년 하고 끝낼 거 아니고 길게 10년, 20년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우리 부부가 그죠? 테스타 다이아몬드 가야겠죠? 거기까지를 제가 설정해 놨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아, 중간에 흔들릴 수 있고 약간 경로를 이탈할 수 있다. 하지만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를 예, 이런 또 맥락으로 한번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4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요. 그래서 아기가 걸음마 될 때 천천히 지켜봐 주고 기다려만 주면, 그죠? 우리가 가서 막 또, 불안하다고 해서 손을 잡아주거나 뭐 걷게 해줘 버리면 또 더뎌지잖아요. 그랬을 때 천천히 그냥 봐주고 기다려만 주면은 아기는 거짓말처럼 어느 날 온 집안을 뛰어다닌다 그랬죠. 그죠? 그죠? 우리에게도 어느 날 폭풍적인 포텐 터지는 그런 성장이 분명히 올 텐데 나 자신을 이 아기에 비유해서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자아강처럼 멋지게 성장하는 수직 성장의 시간을 못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시스템 내에서 또 이 그로이어 그룹 안에서의 시스템을 믿고 계속하고 있으시면은 분명히 포텐 터지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다음 이렇게 실천열서 보시면은 2, 3, 4번, 예, 다 해보시길 바라고요. 벌써 이제 28번째인데요. 롤모델을 찾아내라.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은 롤모델 찾기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각자의 내가 속해 있는 팀이 있고 또 그 팀들이 다 같이 함께해서 우리 유사나 25개국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떤 그룹보다도 넘버원 그룹 또 우리 그루머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성공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롤모델을 찾기가 쉬운데요. 251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미 경험한 사람에게서는 얻는 노하우와 좋은 만큼 효과적인 배움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먼 과거로 갑니다. 고대 그리스의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켰는지 일상을 그렇죠 일반적인 생활을 멘토와 함께 체험하는 것이 더 좋은 학교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 9시부터 뭐 저녁 늦게까지 학교, 교실에 책상에만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삶의 지혜가 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현장 경험 많이 좋아하고, 저희 자녀들도 어떤 좋은 여행 갈 기회가 있거나 어떤 따로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저는 학교에 그냥 이게 과감하게 그 결석하는 거, 뭐 체험 있잖아요. 그거 제출하고 그냥 가거든요. 왜냐면 저 또한 여행을 통해서나 그런 기타 다른 것들 통해서 더 많은 거를 배우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당신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듯이 너의 연봉은 주변 5명의 연봉의 평균값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들 주변 사람들 보면은 그 자신을 알 수 있듯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뇌과학 전문가들이 밝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통한 학습은 삶의 기본기를 만들죠. 그죠? 어디서 배울 수 없기. 하지만 모방을 통한 무의식적인 학습법은 삶의 의미를 확장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롤모델이 필요한 거고요. 음, 우리가 인간의 그 사고방식과 감정에 결정적인 미치는 것은 뭐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다. 저는 여수에 태어났거든요. 전라도 여수요. 뭐 여수에 태어났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출생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환경. 그죠? 그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 당신의 아이 곁에 뛰어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의 아이도 뛰어난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임금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2학기를 선도하는 유산화에서 25개국 중에서도 우리 그로잉업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시게 된다면은 베스트 컨디션에서 이 사업을 펼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우라. 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롤모델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4페이지인데요. 소주제로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른이 되면은 우리는 주변을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죠.
내가 정말 쓸모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룹이 있을 거고 하나는 내가 필요 없는 그룹이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그룹에서만 활동을 하고 그쪽 방향을 많이 바라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대인관계에서는 적극적인 태도와 단호한 결단이 요구된다.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룹에 몸을 깊이 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성공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내가 필요로 하고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들여주는 그 그룹을 더 깊이 들어가서 확장시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대인관계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강렬한 시그널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너는 너무 사람을 좋아해. 너는 정말 친구가 많은 것 같아. 이게 얼핏 칭찬 가치도 보이지만은 이 책에서는 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은 칭찬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인관계를 정리할 때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29번째, 네,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29번째는 불만은 훌륭한 연료다. 공감하시나요? 저는 딱 이 제목을 보는 순간, 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추장의 낯선 여행자에게 화산 폭발로 바다에 가라앉고 만 자신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로 이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시간관계상 읽어보시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족들은 만족감에 그냥 굴복하고 서로 찾지도 않고 그냥 살아버린 케이스인데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그들은 모두 삶의 일정 부분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삶의 전체에 대한 불만은 아니죠. 그죠? 만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삶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그 태도가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9페이지의 소주제로 감사와 만족은 다르다라고 딱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감사, 그죠? 만족.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만족하지 말아라고 이 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벌써 만족해. 주급이 이제 100불만 뜨고 있는데 벌써 난 100불에 만족해. 골드를 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요? 내가 이제 뭐 퓨처 디렉터 했는데 난 이미 만족해, 퓨처 디렉터에. 골드는 그럼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내 CVP가 뭐 이그제 골드여서 한 주에 1000달러가 떠요. 난 너무 만족해. 그러면 끝나잖아요. 더 다음에 대한 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만족감도 필요해요. 자기 자존감도 있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올해 루비를 못 갔지? 에메랄드를 못 갔지? 다이아를 못 갔지? 이런 약간 불만.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뭐 그런 것들은 앞에서 나왔던 좋은 습관 있잖아요. 뭐 10%를 더해라 등등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나를 키워갈 수 있는데요. 가진 것에는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지만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현실에는 안주하지 말라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네, 정말 좋은 내용 같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인데 260페이지인데요. 불만은 자유에 도달하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족을 좀 줄이고 불만을 좀 품어보는 거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성공한 미국 시도들은 다음의 말을 즐겨 들려준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자유로워지려면은 늘 배가 고파야 한다. 네, 배고파야 한다고 하니까는 저는 또 축구를 좋아하는 한 명으로서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그 당시 때 우리나라가 개최를 했지만은 한일 일본하고 같이요. 이미 16강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잖아요. 아마 히딩크 감독이 아니고 다른 그냥 감독이어서 16강이었으니까 만족을 하네요라고 해서 우리는 벌써 목표를 이뤘다고 했으면 과연 그 2002년 월드컵 때 8강, 4강, 3, 4위전 준결승을 우리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때 16강이 끝나자마자 거스 히드크 감독은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고. 그죠?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되는 네,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은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어, 우리 유산화를 하면서 리크루팅 할 때, 컨택 할 때 저는 이 부분도 꼭 체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그분의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성공 DNA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분이 과연 살아오면서
어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취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또 어느 정점을 넘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그 경험치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경험을 저는 성공 DNA라 부르는데 그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유산화에서도 느낌을 달아요. 아, 어떻게 시작이 될 거고 어떻게 갈 거고 내가 가다 보면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넘어갈 거고 그 산을 넘어갔을 때 느낌이 어떨 텐지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산화에 대한 걸 쭉 이어가는데요. 이 부분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만이 좀 많은 사람. 내가 지금 결혼하고 남편의 수입도 괜찮고 애들 키우면서 난 지금 삶이 너무 만족해. 그런 사람 과연 컨택을 하기도 어렵겠지만 컨택한다고 한들 과연 목표가 생길까요? 그분이? 자기는 다 만족한다는데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만족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불만족이 좀 가득한 그런 분들이 유산화에서 어떤 포텐을 터트리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도 같이 리크루팅 하시거나 컨택할 때 질문을 통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어,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63페이지 실천 연습으로 1번과 3번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30번째 습관인데요. 독수리가 되어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독수리가 되어라고 하면서 이 총 30가지 습관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오리와 독수리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꾀꾀대잖아요. 그죠? 오리들의 특징. 오리라고 하지만 아마 오리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소극적이고 불만만 표시하고 고리타분하고 꽉 막혔고 그런 이야기들은 좀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어떤 실내로 오리를 이야기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266페이지를 보시면은 독수리는 어떤 해결 방법이 없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67페이지에 오리와 독수리의 차이를 아주 많이 열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들은 비관론자입니다. 그렇죠? 독수리들은 낙관론자입니다. 그리고 오리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은 일을 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독수리들은 모르는 것을 배울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으며 배울 기회가 생기면은 쏜살같이 낚아챕니다. 그렇죠? 오리들은 문제를 만들어내요. 트러블 메이커죠. 독수리들은 항상 그 해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리들은 먹이를 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수동적이죠, 삶이. 능동적이지 못해요. 하지만 독수리들은 직접 사냥을 해버리죠. 배고프면. 그죠?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오리들은 상황을 저주하고 독수리들은 상황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네,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소주제로 당신은 어떤 문양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더님들 우리 어떤 문양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오리 문양 아니시죠? 예, 우리는 이렇게 북트레이닝 등등 많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갖추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수평성장을 해가고 있는데요. 어, 우리 가슴 속에 또 우리 자체를 또 대변하는 문양이 독수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바로 제일 밑에 보시면은 독수리는 존경받는 많은 가문의 상징적인 문양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독수리 문양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에너지와 도전 정신, 용기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70페이지인데요. 네,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삶을 상징하는 문양에는 과연 어떤 동물이 새겨져 있는가요? 네, 오리인가요? 독수리인가요?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보도셰퍼의 이기는 습관, 총 30가지 습관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4주간의 모든 시간이 끝났는데요. 네, 보도셰퍼의 이기는 습관, 여러분들의 삶에 꼭 적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그런 습관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21일,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이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은 원하는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습관을 만드는 데는 그 동기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 습관을 만들려고 하지? 음, 이 목표를 명확히 해보시길 바라면서 북트레이닝 4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대그로잉업 리더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귀한 강의해주신 김상문 간사님 4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024년 북트레이닝 강의를 정비하는 시간을 위해 한 주 쉬어갑니다. 2024년 첫 번째 북트레이닝은 1월 10일 수요일 밤 9시 30분에 리더의 용기라는 책을 가지고 김경래 이그젝 루비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어서 압도적 성장의 핵심인 챌린지 분과 24년 1기를 시작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리더님들께서는 나가기 하신 뒤 같은 줌 링크로 다시 들어오셔서 중요한 정보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강태현이었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